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데이터 전처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필요 없는 데이터를 없애던지, 필요한 데이터끼리 합치던지,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불필요한 데이터도 없애볼 거고요. 위젯을 통해서 행과 열을 따로따로 가지고 와서 그걸 다시 합쳐서 표현을 해본다던가 하는 실습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에서 제일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가장 시간을 많이 차지하기도 하는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렌지3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데이터를 좀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의 오류라던가 뭔가 값은 있는데 뭔가 그게 무슨 항목인지 파악이 안 된다던가, 혹은 반대로 값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값이 빠져 있다던가, 그런 부분을 없애서 분석 결과를 조금 더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용이하게 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렌지3 준비해 주시고요. 오렌지3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기 용이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오늘도 한번 데이터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료 오늘 사용할 거냐면 교통사고 통계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라고 검색을 하면은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 자료를 사용할 겁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사고 유형별 교통사고 통계라고 올려준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바로 이렇게 파일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CSV 파일로 바로 다운이 되고요. 오렌지3에서 파일로 가져올 거니까 이 파일이라는 위젯 가지고 오셔서 사용할게요. 뭔가 지금 오렌지3가 살짝 오류가 생겨서 네, 고쳐졌네요. 파일을 누르면 이제 여기 경로 선택에서 다운로드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라고 가져오시면은요, 사고 유형 대분류, 사고 건수, 사망자 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일 이름도 교통사고 통계라고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 늘 했던 것처럼 데이터 테이블 사용해서 데이터를 확인을 해볼 텐데요. 열어보면은 횡단 중에 사고가 났는지, 또는 차도에서 사고가 났는지, 혹은 차끼리 추돌을 하거나 충돌을 하거나 했는지, 이렇게 사고 분류, 중분류와 사고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 중상자 수, 이렇게 부상 신고자 수, 이런 식으로 정리가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번에 그래도 이걸 가지고 데이터 전처리를 좀 해볼 겁니다. 어떤 거를 가져오실 거냐면 트랜스폼 부분에 셀렉트 컬럼이라는 위젯을 가져와서 교통사고 통계에서 연결을 해주세요. 그러면 말 그대로 컬럼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이 위젯을 더블 클릭하면 뜨고요. 메타에 있는 이 데이터는 빼고 여기에 이제 빠진 부분들은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저희는 사고 유형, 대분류와 사망자 수, 사고 수 이런 것들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여기서 데이터 테이블을 저 위에서 봤던 데이터 테이블과 비교할 수가 있겠죠. 보면은 지금 이제 숫자와 항목이 나오고요. 대분류와 사고 건수부터 부상 신고자 수까지 나옵니다. 아까 전에 봤던 거는 이렇게 같이 보시면 아까 전에는 중분류, 사고 유형 이렇게 같이 보였었는데요. 이번에는 차대 사람의 사고인지, 차차 사고인지, 단독 사고인지 이렇게 사고 유형의 대분류만 보이도록 선택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또 셀렉트 로우도 한번 선택을 좀 여기에 컬럼에서 선택한 거에서 이번에는 로우까지 선택을 해볼게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망자 수가 높은 항목만 한번 좀 빼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망자 수라고 앞에 부분에 필터를 변경해줘요. 여기 보면은 다 그겁니다. 수를 비교하는 값이라서 greater than으로 바꾸고 뭐 사망자 수가 뭐 100명 이상인 것들로 나는 조회를 해보겠다 하면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이 한 가지 옵션에 대해서만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여기서 다시 또 데이터 테이블을 빼서 봐야 확인이 가능하겠죠. 아까 여기서 봤던 거랑 다시 한번 또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게 지금 위에 있던 게 저희가 그 사망자 수 기준으로 나누지 않은 거고요. 지금 사망자 수가 100명보다 클 때, 100명을 초과할 때만 걸러줘 라고 조건을 하나 더 추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차대 사람 뭐 28명 사고 났던 거, 23명 사고 났던 거 이런 것들은 생략이 되고 14개 항목에서 7개 항목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거 나눠서 쭉쭉쭉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이거를 전처리를 이렇게 했으면 또 비교를 좀 해서 볼 수 있겠죠. 제일 간단한 뭐 바플롯을 기본적으로 뭐 이쪽에, 위쪽에 원래 자료에도 한번 연결을 해보고요. 그러면 처음에 자료에 연결했을 때는 사고 유형별로 분류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룹 바이에서 뭐 대분류로 이렇게 펴서 봤더니 차대 사람이라든지 뭐 차대 차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그러면 한번 저희가 걸러줬을 때에는 또 어떻게 보이냐면 이번에도 색깔도 좀 넣어주고 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뭔가 조금 변형이 됐나 싶은데 아직은 조금 아리송해요. 왜냐면 아까도 저희가 사고 건수로 봤었고 이렇게 대분류 해가지고 봤었기 때문에 아까랑은 동일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지금 한 번 더 이제 사고에서 사망자 수가 100명 이상 발생했을 때를 한 번 더 걸어줬었죠. 그거를 여기서 한 번 더 꺼내보자면 이번에는 데이터가 조금 바뀌었죠. 아까 모양이랑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사고 이제 차대 사람 해가지고 저희가 대유형만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 중분류, 소분류를 이렇게 내려갈 수가 없어서 보기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요. 차대 사람일 때 사망자 수가 100명 이상인 초과하는 것들 중에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차대차 사고가 제일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데이터는 사실 전처리하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이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값이 많으면서 또 복잡하게 돼 있을수록 그럴수록 이제 저희가 전처리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다른 파일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실습을 진행해 볼게요. 어떤 거 할 거냐면 이번에는 데이터셋에서 가지고 올 거고요. 데이터셋을 2개를 준비할 건데요. 여기에 와인이라고 데이터셋에 검색을 하시면 와인 퀄리티라는 거에서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말해주는 2개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화이트 와인 하나 이쪽에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다가는 뭐 이름을 뭐 화이트 와인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화이트 와인 데이터였지 하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셋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와서 이번에도 똑같이 와인으로 검색을 하되 이번에는 레드 와인으로 선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위에 거는 여기 밑에 거는 지금 선택했을 때 이게 되고요.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건 여기에 같이 불러온 다른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레드 와인이라고 이쪽에다가도 추가를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 다 셀렉트 컬럼을 해서 같은 거를 가지고 올 거예요. 지금 뭐를 하려는 거냐면 최종적인 목적은 데이터를 좀 합쳐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전처리를 할 때 꼭 삭제하거나 제외하는 거 외에도
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거나 이런 것도 저희가 데이터 전처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화이트 와인을 셀렉트 컬럼 연결해 주시고요. 들어가서 어떤 거를 선택할지 여기를 동일하게 해줄 겁니다. 네, 이번에는 타겟을 조금 설정을 퀄리티로 타겟은 그냥 둘 거고요. 나머지 값은 다 빼줄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 하셔도 되고 요 화살표 선택하셔서 누르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거 하냐면 density라는 항목과 알코올이라는 항목만 일단 특징 여기 잡아서 값을 한번 확인을 비교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는 화이트 와인에 대한 컬럼을 선택해 준 거고요. 레드 와인도 동일하게 셀렉트 컬럼에서 똑같이 이거 다 빼주고 타겟은 그대로 두시고요. 덴시티와 알코올을 이쪽에 넣어서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선택해서 사용하겠다라고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저희가 원하는 값이 잘 추출이 됐는지 데이터 테이블로 확인을 해야겠죠. 덴시티와 알코올 도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항목들이 원래 굉장히 많았어요. 확인을 생략하고 넘어갔는데 원래 이렇게 값이 많았다면 그 중에서 지금 두 가지 항목만 이렇게 빼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서 저희는 이거를 합쳐 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배치를 바꿨습니다. 때로는 이제 뭐 두 개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파일이 좀 나눠져 있다던가 뭔가 뭐 같은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자에 대한 값들을 일자별로 파일을 나눠서 저장했다거나 그럴 때는 나중에 이제 집계를 할 때 파일을 합치는 상황이 좀 필요해지는데요. 그렇게 필요할 때 파일을 합칠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합칠 때는 어디 여기 있는데요. 요 위젯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얘는 두 곳에서 모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딱 위젯 모양도 뭔가 연결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이 위젯을 실행해 주시면 뭐 이렇게 그냥 설정할 수 있는 값들이 보이는데요. 모든 변수의 값들 보이는 거 다 넣겠다. 뭐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뭐 모든 걸로 안 하고 다른 설정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합쳐진 거를 보면은 이제는 자, 다시 볼게요. 여기 아까 화이트에는 4,898개의 값이 있었고요. 4,898개. 여기는 지금 1,599개가 나왔습니다. 대략 합치면 한 6,0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합쳤더니 여기 인포의 데이터 개수가 6,497개로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데이터가 내가 알고 있는 그 개수가 잘 합쳐졌구나 하고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 거를 가지고 저희는 또 시각화를 보통 해서 사용하겠죠. 뭐 박스 플롯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박스 플롯을 사용해서 퀄리티를 누르면 퀄리티가 보통 5에서 6 정도로 구성이 된다. 중간에 이제 값은 5.82에서 뿔마 0.9 정도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소스가 조금 애매하게 선택이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래도 화이트와 레드를 합쳤는데 그 화이트와 레드를 지금 한 개의 값으로 설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보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값을 조금 더 수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어디서 수정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의 화이트 와인에서 네, 여기에서는 지금 마땅히 없는 것 같고 저희가 박스 플롯으로 볼 때 이렇게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이 합쳐져서 보는 거는 사실 저희가 아무리 그 데이터를 합쳤다고 하지만 이런 결과를 원하는 경우는 좀 적긴 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데이터를 나눠서 보고 싶은 거죠. 화이트 와인과 네, 물론 뭐 저희가 알코올도 확인할 거고 퀄리티도 보고 덴시티도 보고 이렇게 다 볼 텐데 그거보다는 그걸 이제 하나로 합쳐서 보기보다는 화이트 와인일 때의 세 가지 값과
레드 와인일 때 세 가지 값을 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부분에 append data source id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거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아까는 안 나왔던 그 소스 아이디,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추출된 데이터의 그 아이디를 불러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테이블에서도 선택이 되고요. 박스 플롯에서도 보면 소스 아이디를 이렇게 필터로 누르게 되시면 아까 선택을 안 했을 때는 한 번에 합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택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나눠서 보는 기능까지 저희가 간편하게 클릭만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실습을 하나 더 해볼 건데요. 네, 계속 이제 파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두 번째 파일인데, 자, 새로 또 하나 파일을 열어주도록 할게요. 여러 개가 열려 있으면 저도 창 이동하면서 혼동이 좀 되기 때문에 꺼놓고 다시 한번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데이터셋에서 가져와서 사용을 할 거고요. 이번에도 두 개의 데이터를 좀 같이 가져와서 사용해 볼게요. 뭐라고 검색을 하시냐면 영어로 HDI라고 검색하셔서 하나는 그냥 HDI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 불러오는 동안 저희는 이름을 HDI라고 바꿔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HDI 검색하면 같이 나왔던 HDI edu라는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름도 HDI edu라고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HDI라는 그 데이터셋은 어떤 거냐면은요,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라고 하는 그 인간 개발 지수라고 하는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건데요. 뭐 평균 뭐 나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소득 수준이라든지 뭐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뭐 기대 수명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자료입니다. 이거 처음에 저희 한번 그래도 데이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데이터 한번 살펴보면은요. 나라명이 여기 나와 있고요. 다음에 뭐 쪼르륵 해서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 학교 가는 뭘까요? 학교 뭐 평균 학교 가는 나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쭉쭉쭉쭉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HDI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요거는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 조금 세부화돼서 저희가 이따가 진행해 볼 때 필요한 자료를 두 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셀렉트 컬럼 사용해가지고 전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HDI에서도 그렇고 HDI 에듀에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할 건데요. 메타데이터에서 HDI 빼줄 거고요. 여기도 전체를 일단 먼저 빼주고 이 중에서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자료는 어떤 것들이냐면은요. 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저도 이제 시력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HDI에서는 제가 잠시 혼동을 했는데 요 메타에는 country라는 데이터를 불러올 거고요. 그 다음에 HDI라는 이 지수를 가져오도록 설정을 해줄 거고요. HDI edu에서는 select column 사용해서 얘도 이제 나머지는 다 빼주고요. 기존에 있던 거. 메타 쪽에는 요 두 개, 컨트리만 남겨놓고 얘를 이제 피처 칸으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값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넣어줬는데요. 위에 쪽에 피처 부분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를 보통 넣어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실제로 분석에 뭔가 사용은 안 되지만 저희가 참고할 만한 보조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을 메타 쪽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위도와 경도를 조금 넣기는 했는데 그냥 위치를 기준으로 파악해 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아까 와인 예제에서는 같은 그 값을 가지고
density와 알코올이라는 같은 값을 가지고 합쳐줬으니까 데이터를 이어서 그냥 밑으로 뭐 붙인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다른 거를 가지고 있어도 합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합쳐 볼 텐데 이렇게 값이 다른 거를 이어줄 때는 merge 데이터라는 위젯을 보통 사용합니다. 머지 데이터를 가져오면 내가 뭐 여기 항목에는 뭐 A랑 B라는 게 있으면 여기에는 A랑 C라는 항목이 있어서 A, B, C라는 항목을 같이 보고 싶다던가 그럴 때 설정하는 게 머지 데이터라는 위젯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저희가 아까 위에서 아이고 여기서 또 안 확인했네요. 여기 컬럼하고서 데이터를 봤더니 여기는 위에 거는 HDI라는 값만 나왔고요. 여기 밑에서도 또 데이터 테이블 확인해 보면 밑에는 위도 경도가 표시가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친 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 확인해 보시면 위에서 나왔던 HDI 그 지수 값과 밑에서 나왔던 위도 경도 값이 나라별로 잘 값을 찾아서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위도 경도 값을 왜 가져왔냐면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써봤는데 옵션에 애드온에 가면은 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 사용할 거냐면요. 그 GEO라고 입력을 좀 해볼게요. 여보. 잠시 제가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녹화를 중단했다가 다시 촬영을 하는데요. 여기 지금 경고 표시가 좀 떴는데 데이터는 잘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 경고 표시는 살짝 무시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션에서 애드온에 가면은 저희가 이제 추가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 그러니까 기능들이 있었죠. 여기서 geo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설치하면은 저번에 저희 이미지 봤을 때 설치했던 것처럼 오렌지 3를 다시 한번 켜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애드온을 추가한 다음에는 한번 다시 오렌지 3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오폴피 관련한 그런 지리 정보 같은 거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값들이 그런 위젯들에 불러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렌지 3가 다시 실행이 될 때까지 잠시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이 됐다면 최근에 저희 열었었던 그 HDI라는 파일 다시 열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오 기능을 써볼 건데 여기에서 지오 맵이라는 거를 멀지 데이터에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지오 데이터를 그래서 지오 맵을 눌러보시면은 자 처음에 여기 설정이 잘 안 되어 있고 좀 흑백이라서 안 보이는데요. 위도 경도 값이 그대로 잘 찾아져서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트리뷰트에서 HDI를 선택해 주시고요. 사이즈도 그냥 뭐 HDI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를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심볼 사이즈나 이런 게 확대나 축소가 가능하죠. 불투명도도 그렇고요. 확대 축소를 해주시면 그러면 여기에 위도 경도의 위치상에 어느 위치가 그 위도 경도를 가지고 파악한 그 나라의 HDI 점수가 노란색이 높은 거고 지금 점이 될수록 낮은 거네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이 정도 값을 가지고 있다. 제가 우리나라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마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여기 노란색 여기 확대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그래도 지수가 좀 높은 편. 왜냐면 저희 나라는 이제 뭐 문맹률이나 이런 것도 낮고 이제 다들 굉장히 부지런하게 서울도 그렇고 이제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는 다들 부지런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높은 그런 지수들을 측정하는 값들이 좀 높게 측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나라별로 물론 그 나라의 언어로 돼 있으면 나라 이름을 읽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이렇게 지오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은 라벨도 이렇게 조금 달아줄 수가 있고요. 라벨은 영어로 돼 있어서 저희가 알아보기에는 이렇게 라벨을 좀 이렇게 달아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파키스탄은 초록색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뭐
이런 나라도 있고요. 이렇게 색깔별로 이런 식으로 나라의 HDI 지수가 분포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오늘은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을 배웠고요. 같은 값을 가지고 있을 때 밑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합치는 거. 밑으로 합칠 때는 저희가 요 위젯을 썼었죠. concatenate 뭐 이런 위젯을 사용했었고요. 옆으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값의 항목을 늘릴 때는 멀티데이터라는 값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데이터 전처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거를 사용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필요 없는 거 어떻게 지워버릴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워봤습니다. 같은 값을 이제 가지고 있을 때 밑으로 데이터의 개수를 늘릴 때는 concatenate라는 요 위젯을 사용해서 와인 예제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density나 알코올 이렇게 늘리는 거를 테스트를 해봤었고요. 두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항목은 동일하지만 내가 분석한 그 값이 다른 항목을 가지고 있을 때 항목을 늘릴 때는 멀티데이터라는 위젯을 사용해서 자료를 합치는 거. 그래서 전처리는 꼭 자료를 없애거나 삭제시키거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합쳐서 분석에 용이하도록 하는 것도 데이터 전처리의 과정이다까지 배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데이터 전처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같이 드려봤고요. 다음에 데이터 전처리를 왜 해야 되는지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또 오렌지 3를 통해서 셀렉트 로우, 셀렉트 컬럼스 그 위젯을 사용해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만 가지고 오는 방법, 또 이제 합친 다음에 그걸 다시 시각화하는 방법까지 같이 실습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